아까 바른 선블로 아직 남아있을까? 차단력은 기본, 지속성까지. 태양 앞에서도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AHC 선스틱. 특허를 받은 다이슨 디지털 모터 V10은 다이슨에서 가장 빠른 모터입니다. 이 혁신적인 새로운 진공 청소기는 집안 구석구석을 깊숙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집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는 특허 기술입니다. 범인은 선생이다. 저 못 믿으시잖아요.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행동도 생각도. 독한 자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제가 필요하시잖아요. 독전. 알고 계십니까? 모션베드는 움직이니까 더 편안해야 하고 더 섬세해야 하며 더 안전해야 한다는 책임. 이 모든 것이 오직 라클라우드에서만. 라클라우드 모션베드.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입니다. 한반도 운명을 바꿔놓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순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평화를 만들겠다. 새벽녘 북한에서 돌아온 미국인 3명을 직접 마중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트럼프 대통령이 날이 밝자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Kim Jong-un to pursue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for the world, for the whole world. 중국 CCTV는 한반도 정세 전환의 계기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텔레비지옹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MBC는 북미 정상이 주고받은 말폭탄이 정상회담으로 극적 전환됐다고 논평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한 지난해 여름입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망령이된 자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설전은 급기야 핵단추 대결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핵 전쟁 우려에 떨어야 했습니다.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The United States is ready.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위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급반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수락하며 북미가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겁니다. 한미 정상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 북미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는 당초 판문점이 유력했지만 북한이 평양 개최를 강력하게 원하면서 막판까지 변동 가능성이 많았다고 청와대가 뒷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된 배경은 뭘까요? 갈태웅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전 대만 총통. 66년 만에 성사됐던 2015년 첫 양안 정상회담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이 만남의 장소는 싱가포르. 중립지다운 입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외교 안보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등거리 외교 특성상 참가국들이 느끼는 부담이 적습니다. 국제적인 센터, 국제적인 허브로서의 역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와 회의와 그런 행사들이 1년 내내 싱가포르에서 개최돼요. 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에게는 준비 여건도 좋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 인근 방콕과 홍콩에 경호실 해외 지부가 있어 사전 검측 등에 매우 유리합니다. 평상시에는
테러 등에 관련된 것을 단속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행사가 개최되면은 선선발대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경호를 준비하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5년부터 주재 중인 싱가포르 현지 대사관을 총괄 상황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적당합니다. 평양과 싱가포르 간 거리는 약 4,700km. 운항거리가 10,000km인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 개최 의지가 있었으며 최종 장소를 싱가포르로 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미안함을 갖고 있는 걸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이번 발표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이루는 미국 간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폐기 속도와 범위 등에서 동의를 얻었고 북한은 핵폐기 단계별로 보상 약속을 받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세 집회 참석에 앞서 회담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북한 역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도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양측이 보인 반응을 감안하면 핵심 의제인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한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빠른 비핵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핵폐기를 임기 말인 2020년 말까지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향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나 평양의 미국 연락대표부 개설 방안 등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단계적인 핵폐기에 동시적인 보상 조치를 고집하는 북한 주장을 미국이 일부 수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가시적인 상징 조치로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방안도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확정 소식에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획기적인 장이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오자마자 청와대는 즉시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미 3자를 거쳐 나아가 남북미 중일러 6자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첫 단계인 남북 간의 선언적인 비핵화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이행과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구성을 완료한다는 비전입니다. 일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3자 간 비핵화 이행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은 남북미 중 4자 간 합의로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평화체제 구축은 일본과 러시아를 함께 참여시켜 최종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던 남측 예술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평화 프로세스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더 많이 만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기도 하고 종래에는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열리고 종국에는 경제협력까지 갈 것이라며 남북 간 교류가 멈추지 않고 콸콸콸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친문계 핵심인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시작부터 국회 정상화란 어려운 첫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비주류인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을 꺾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116표 중 78표를 얻어 38표에 그친 노 의원을 2배 이상의 차이로 눌렀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삼선의 홍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입니다.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김우중 대우회장과 담판을 지어 파격적인 양보안을 얻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최근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한 달 이상 파행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소 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협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맡았는데 통큰 정치와 국정운영 주도를 강조한 홍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말하자마자 9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네, 제일 먼저 왔어요. 끝나자마자. 같이 노동운동도 한 사람으로서 대화 타협으로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당 안팎에선 강성인데다 친문 핵심인 만큼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과 새 원내 사령탑의 구성으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 같이 나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특검을 주장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간의 단식 농성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에다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원 전원의 권고를 수용한 겁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신은 혼미하고 몸은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은 중단했지만 특검 도입을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하는 대로 홍영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노동운동으로 얽힌 인연인 만큼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는 13일 꼬일 대로 꼬인 전국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혀 이번 주말이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서 좀 해결해 나갑시다. 특검과 추경, 의원 사직 처리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이 진척을 이룬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 사직서만 처리하자고 소집한 14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확고해 여당의 반발로 국회가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많았던 인천 송도 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을 개선하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주변. 인근 송도 6809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들이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며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과속하는 차량들이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중장비 차량까지 많은데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경찰이 속도 위반 단속에 나섰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5분쯤 초등학생 12살 최모 군이 버스에 치인 겁니다. 최 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지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있는 1.5m 높이의 지하철 환기구는 운전자와 길을 건너는 시민들의 시야를 가릴 소지가 높다는 지적.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했다는 송도 스마트시티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사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시선을 가린 환기구를 강화 유리로 투명하게 바꿀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한편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두격에 사고가 났으면 요즘 어린이 사고가 하니까 그리고 이사라는 거는 그럼 다른 데에 배정된 거를 뺏어서. 하지만 뒤늦은 대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사고가 난 만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해 조 회장 일가와 대한항공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가진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고객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탁했던 공기가 잠시 회복한 듯 하더니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오늘은 실내에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공기질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지만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선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제주와 충청, 호남에선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선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6도, 가평이 15도로 오늘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외출하실 때 두툼한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광주 21도, 대구 20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중부지방에 비해선 포근할 전망입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온 뒤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라도 완벽한 피사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역광이란 말이지? 스무스하게 넘기고 싶은 순간 잘 넘겼어.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저는 부모님께 바디프렌드를 선물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디프렌드 전시장에 방문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5월에는 가족이 먼저다. 바디프렌드. 이렇게 예쁜 물 아직 모르세요? 왜 이래? 촌스럽게 트렌디하게 직수는 기본, 쿨하게 레트로 디자인. 물이 달라졌다. 예쁜 물 W냉온 정수기 레트로. 이상으로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